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이란 것은 오행의 하나입니다. 오행을 또 다시 쓰겠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수입니다. 이제 오행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하나하나의 특성은 잘 모르더라도 일단 오행은 목, 화, 토, 금수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 오행은 기운이다. 제가 관상에서 이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관상을 보는데 이 기운으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적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례자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인물을 보시고 어떤 기운을 느끼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금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금형은 단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모지고. 단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왜 이 인물을 보고 이 사람은 금형이 아닙니다. 금형이 아니네요.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면 형체가 금형 형체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은 쇠나 돌이라고 그랬죠? 쇠나 돌은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 이게 단단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바로 금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죠. 단단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풍만하죠. 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살집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오행 중 어디에 해당되냐면 수영하고 토영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수영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수는 물이라고 그랬죠? 물은 바다나 강, 호수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굉장히 넓죠? 굉장히 풍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형체로 따진다 그러면 풍만한 형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의 사람들은 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좀 둥그스름하고요. 이 사람이 그렇죠? 체상은 안 나왔어도 이 얼굴을 보면 체상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머리에 따라서 몸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자연으로 따지면 하늘이고 이 몸은 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큰 사람들은 몸도 큽니다. 머리가 작은 사람은 몸도 작을 수 있지만 운동을 해가서 몸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수영들의 얼굴 형체는 이렇게 둥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둥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하관이 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운 자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지고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위에는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죠? 물론 웃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 자체가 웃고 있기 때문에 더 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수형 비원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살집이 있고 형체가 둥글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왔죠? 체형이 살찌고 둥그스름하다. 살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수영은 넓다는 것은 제가 강이나 바다,
호수를 생각하라 그랬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두텁다. 살이 많습니다. 물이 많은 것처럼 형체를 숙이면 아래로 달려가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둥글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체가 진짜 수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갖고 있으면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집이 많고 얼굴이 좀 둥근 사람들이 이 돈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수영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집이 많고 얼굴도 둥근데 왜 돈이 없어요? 그것은 수영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라고 했죠? 진짜. 얼굴이 둥글고 체상이 살집이 많더라도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몸도 살집이 많고 얼굴이 둥글어서 수영인데 왜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의 눈썹은 거칠고 눈이 크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이목구비 자체가 좀 둥글고 큽니다. 그리고 성곽이라는 것은 귀 바퀴죠. 귀 둘레입니다. 이것이 둥글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짜 수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어떠냐면 머리와 얼굴, 몸과 손, 귀와 코, 입가는 모두가 살지고 둥그스름하며 살이 묵중하고 뼈가 가벼우며 살빛이 검은 데다 윤택하고 마음이 안정하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살빛은 좀 검습니다. 왜 살빛이 검냐 그러면 이 오행중 수는 물이라고 그랬죠. 물은 그 깊이를 보면 검습니다. 물론 바다가 푸른 바다이기 때문에 이건 푸른 색깔이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니라 물 자체는 깊으면 검게 보이는 겁니다. 수는 그래서 살빛이 검은 것입니다. 그리고 윤택해야 됩니다. 윤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윤택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수영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수영인 것입니다. 이런 둥근 얼굴하고 체상이 살집이 많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진짜 수영이 아니라 가짜 수영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풍파가 있는 것입니다. 기운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웃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전체적인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수영은 살찌고 둥그스름하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수영인지 진짜 수영이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 완벽하게 하나의 오행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섞여서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 목형의 화형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는 분, 또 토형의 수형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섞여서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특징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주가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가 있으니까 종이 있죠. 주종관계. 주는 핵심이고 종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특징들을 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형체를 갖고 있고 이 각각의 오행에 입형입격이 되게 되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도
얼굴이 둥글고 살집이 많은데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운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영인이 금영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결과적으로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 형체가 갖고 있는 그 기운,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오행으로 관상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